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오전에 지금 보니까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네요. 오늘 제가 좀 잠에서 일찍 깨서 6시 반쯤에 이제 매장에 나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건물 주변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밀대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하다가 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제가 조금 뭐 부동산 관련돼서라든지 투자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리면 좋은데, 오늘 최근에 이제 어제하고 이틀 전에 제 커뮤니티에 혹시라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대선도 앞두고 정치인들 발언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 여당이라든지 정부에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 생각을 이렇게 글로 적겠죠. 제 생각이 있으니까 적는데, 최근에 대선 여당 후보들이죠. 대통령 후보 본인들을 당에서 뽑는 그 선거 하기 전에 이제 막 토론하는 거에서 신문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관련돼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관련해서 결론은 뭐냐면, 이분들이 4년 이상 내내 본인들의 방향성, 공급이 충분하다 했었고, 괜찮다 했었고, 지금 투기꾼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얘기했었고, 그런 이렇게 편가르기라 그러나요? 근데 또 본인들은 강남에 살고 좋은 주택에 살면서 전부 다 국민 전부 다는 거기 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공공임대주택이래 많이 지어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라 그러고, 사람들이 자가를 원하는데, 내 집을 원하는데 공공임대 들어가라 그러고, 좀 뭔가 맞지 않나? 그렇게 하면서도 엄청나게 세금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이 다주택자를 옥죄해가지고 시장 매물을 나오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대부분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근에 4년 동안 자기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 좀 반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앞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다 똑같은 거죠. 아니면 좀 더 심해진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관련돼가지고 그만 속으면 됐다.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 게 도대체 누구냐? 저는 철저하게 정책 실패라고 말씀드렸고, 부동산 관련된 법안을 냈던 정부라든지 관련돼서 여당 의원들 18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임대차 3포도 마찬가지죠. 관련돼가지고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제 개인적인, 또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일반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했었는데,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분 댓글을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이분 개인정보 관련돼서 침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그 닉네임이라 그러죠. 그거를 블로 처리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띄우고 설명해드리면, 다코스님 그만하시죠. 솔직히 다코스님도 집값 올리는 대투자자로서 일조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님이 하면 올바른 투자의 정석이고 남이 하면 적폐인가요? 정부에서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그만 투자해라 규제를 내놓으면 저기 가서 집값 올려놓고, 여기 규제하면 다른 데 가서 올려놓고, 그러니까 투자자나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이나 또 법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르르 가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가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지역 선정되고, 또 옆에 가서 우르르 해서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투자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규제가, 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부 규제가 너무 강력해서 저도 고통받고 있는 일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무조건 정부 탓 선동질. 주호영 23억, 박덕흠 73억은 선망의 대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시나 봅니다. 사람을 죽이는 비난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균형 잡히고 올바른 비판을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조금 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은가. 이분 생각했을 때 이분이 저한테 한쪽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생각이 좀 너무 이상하게 꼬여있다. 이분은 집값 올리는데 투자자로서 일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부 여당이라든지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4년 내도록 그 프레임이 있었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런 프레임에 이분이 갇혀 있는 게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하면 올바른 투자의 정석이고 남이 하면 적폐? 저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제 투자 방법이 무조건 100% 맞습니다. 제 뜻대로, 제가 얘기하는 방법대로 투자하십시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에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그만 투자해라라고 규제를 내놓으면 여기저기 가서 집값을, 근데 이 부분 제가 이해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부 규제가 너무 강력해서 고통받고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주택자에게 대출 규제를 한다거나 세금적인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죠. 그건 맞죠. 근데 다주택자라든지 이 집이 많으신 분들에게 정책적으로 그만 투자해라 가지고 압박을 가하고, 특히 대출 규제 같은 것도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힘들고 고통받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정부에서 요즘에 어떻습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오히려 더 대출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더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집이 있다면,
본인이 충분하게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되고 또는 앞으로 내가 집값이 더욱 나는 고통받기 싫어. 이분이 고통받았다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부 규제가 강력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가 이분이 무주택자라는 것 같은데 정부 규제가 강력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더 설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이 있고 내가 앞으로 살 집이 있고 내가 뭐 더 이상 이사 가고 전세 값이 올라가는 걸 더 이상 내가 해주기 힘들다면 대출 받고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내 돈 전부 다 현금으로 내가 집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상하다. 사람들을 제가 선동하고 정부 탓,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는 4년 동안 집값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정부 정책이 뭐 20번 나왔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나요, 저는? 제 채널에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공급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은 많다 그랬는데 공급 지금 수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말이죠. 근데 정부 탓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잘못된 걸 보고도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야당의 의원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밖에 저는 이분들 선망의 대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23억이든 73억이든 그만큼 서울에 자기들이 집값이 오르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취득할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뭔가 불법적인 루트로 통해서 특히 LH 이런 거 사태 터졌을 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을 그런 정보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 건 그게 투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것인데 그렇게 투자를 이분들이 하고 내 집 마련하시고 자기가 부동산 샀다면 문제죠. 이분들이 법적 처벌 받아야 당연하죠. 근데 제가 막 저 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집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막 저런 사람 뭐가 선망의 대상이다. 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본인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죽이는 비난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균형 잡히고 올바른 비판? 제가 사람을 죽이는 비난을 했나요, 제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말인 거죠. 너무 이 사람이 피해의식에 갇힌 게 아닌가. 이것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제 커뮤니티 올려가지고 이분 생각이 뭔가 이분이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된 건가요? 우리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최근에 어제 올렸죠, 제가.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이분 글 때문에 올린 게 사실 아니고요. 이분 글이 달렸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생각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댓글은 지워라, 악플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 원래대로 해달라, 좀 더 강하게 해달라라는 분도 계셨고, 제 그 커뮤니티 글을 안 지우기 때문에 댓글을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도 제가 이름을 불러 처리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 글을 보고, 이거 영상으로 찍어야 되겠다. 좀 약간 화가 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읽어보시면, 이 화면에 제가 띄워볼게요. 다코스님, 제 처음부터 좀 거슬리죠. 추잡스럽게 비판 댓글 갖고 공개 처형하시네. 북한 임내가? 북한 말인 거죠. 그리고 대구서 부동산 좀 하시나 본데 진짜 좀의 조막손이면서 자부심 대단한 것도 참 보기 민망합니다. 저는 이제 41살이고요. 과천 살고요. 과천 아파트 집값은 뭐 검색에 보시고요. 서울 경기도에 오피스텔 2개가 있고요. 주식 몇 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부동산 없고 주식은 레버리지 좀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요.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사부터 가셔야죠. 이사를 왜 가야 되죠? 비판 댓글로 공개 처형하시고 그러지 맙시다. 나이도 있으신 양반이 쪼잔스럽게. 자, 제가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있다는 얘기죠. 제가 공감할 수 없고 제가 좀 이거는 도를 넘어섰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자부심을 가지면서 제가 쪼막손이라는 얘기는 이분 입장에서 자기가 과천에 살고 과천 집값이 뭐 몇십억이 됐고 뭐 서울 경기도 오피스텔도 있고 주식도 몇 억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대출은 별로 없다고 그랬고 자기는 저보다 상대적으로 엄청난 부를 가진 막 자산가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대구에서 지방에 저 가가지고 조금씩 뭐 지방 아파트 소형 아파트 투자한다 해서 말이야 원룸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조금 월세 조금씩 받는 거 가지고 자부심이 대단한 것도 민망스럽다 했는데 근데 저는 제 영상에서 제가 대구에서 막 제가 부동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저에 대한 자부심이 막 제가 그렇게 제가 표현한 영상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과천 집값을 자기가 막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 스스로겠죠. 엄청난 자기가 이렇게 막 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이사부터 가야 된다고 밑에 적어놨죠. 그러니까 광역시에 이런 데 살지 말고 지방에 살지 말고 서울 수도권에 네가 집 살 수 있는 뭐 그런 뭐 능력 있냐 한번 보자. 뭐 지방에 그 집 뭐 몇채 있다 해가지고 뭐 돈을 얼마 되겠냐. 뭐 레버리지도 있고 전세도 있고 대출 레버리지도 있을 건데 그거 뭐 해봤자 내 과천 집값 하나 해봤자 그거에 비교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비판 댓글로 공개 처형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약간은 뭔가 아니 본인이 부자고 돈을 많이 벌고 자산 가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뭐 월세 수익형 부동산도 하고 있고 주식도 막 매달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는 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고 난 이 정도 좋은 과천에 살고 있는데 니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부심도 대단하게 말한 적도 없고 공개 처형한 적도 없습니다. 이 공개 처형이란 말이 이분이 아까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댓글이라든지 제가 비밀 댓글을 공개적으로 가져와서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왔던 이메일을 가지고 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는 비밀 댓글이 없거든요. 기능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100%. 근데 거기 그냥 밑에 지금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댓글을 캡처해서 그냥 제 채널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분 생각이 이런데 제 생각과 다른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이분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평가를 받아봅시다라고 그분에게 댓글도 달아놨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공개 처형한다고 돼 있고 북한이라고 돼 있고 뭐 제가 막 자부심에 똘똘 뭉쳐가지고 막 민망하다 그러고 자기 입장에서 제가 민망한 거죠. 자기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도 조용히 살고 있는데 그 뭐 부동산 그 지방에서 몇 개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뭐 나와가지고 부동산에서 나와서 유튜버 같은데 부동산 나와서 좀 안다 해가지고 막 깝치고 있고 말이야. 근데 뭐 무주택자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막 했다 그래가지고 공개 비판 좀 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막 가져와서 가가지고 뭐 이 사람들 공개 막 비판이라고 했나? 공개 처형이라고 그랬나? 나이도 있으신 양반이 쪼잔스럽게 이게 좀 뭔가 선을 저는 넘었다 보거든요. 자, 아까 앞전에 있었던 이분 그 다음 요분 문제가 뭐냐면 그 악플 있죠. 악플 우리가 뭐 악플 저도 악플이 뭐 이게 처음이겠습니까? 엄청 많았죠. 뭐 혐오적인 표현 그 다음에 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뭐 요즘에 뭐 프로 불편러들 뭐 이렇게 평가하던데 댓글을 쓰는 건 표현의 자유죠.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표현의 자유인데 근데 이제 저도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 생각이 무조건 100%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투자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전지전능한 투자의 신도 아니고 말이죠. 제 생각이 맞고 틀릴 수도 있고 그 사람 생각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맞고 틀리고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다름과 같으면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사는 자유민주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죠. 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을까요? 우리는 있죠, 당연히. 그중 하나가 바로 남의 자유를 막 침해하거나 막 그 피해를 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순간 내 표현의 자유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 기준입니다. 자, 변호사 제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변호사 유튜버 관련돼서 제가 얼마나 조금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도 법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악플러들 뭐 고소 당해가지고 유튜브 악플 달고 막 이렇게 악플 막 고소 당한 사람들 그런 사례를 얘기해주면서 처벌 전에 이제 이 사람들 경찰서로 고발했으니까 오라 하죠. 신상 다 파악됐으니까. 근데 오라 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 악의적인 뭐 악플을 왜 달았냐고 물어봤더니만 90% 이상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악플러들입니다. 이분이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그 고소당했던 악플러들 90% 이상이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장난으로, 재미로. 세 번째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랬지만 이런 의도였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허위 사실, 악플, 맹목적으로 퍼나르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 변호사 얘기로는 그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뭐 계속적으로 막 늘어난다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걸 내가 그냥 넘어가야 되나? 근데 악플을 지우고 뭐 댓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넘어갔고 뭐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지운 것도 있는데 요즘에 유튜브 기능 중에서 자동 삭제되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막 혐오스러운 표현이나 막 욕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초 전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러 들어가니까 없어지고 제가 지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영상을 제작해야 되겠다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건전한 비판, 토론, 생각이 다름 얼마든지 댓글 통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댓글을 막지 않는 이유입니다. 댓글 제가 계속적으로 놔두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자. 내 생각이 당연히 100% 맞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제 투자가 100% 뭐 옳다. 지금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없는 사실을 이게 중요한 거죠. 없는 사실을 마치 내가 말한 듯이 내가 강조한 듯이 내가 한 듯이 이게 바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죠. 허위 사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제가 뭐 원룸 투자 방법, 관리 방법, 임대 관리, 뭐 부동산 소통하는 방법, 아파트 투자, 분양권 투자, 뭐 전세계 투자, 내부 수리하는 거, 뭐 리모델링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직장인 부동산, 재테크 투자 방법, 퇴사 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렇게 자영업 차린 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도 드렸고, 장사와 관련된 노하우, 마인드적인 측면, 노후 준비, 대부분의 제 영상이 그런 영상이거든요.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일반적인 사람들, 특히 우리 같이 뭐 부모님에게 뭐 많이 물려받을 그런 게 없는 분들 있잖아요.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이제 뭐 아직까지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 중이죠. 같이 고민하고 발전하고 제가 했던 방법을 같이 나누고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제가 했던 했던 것 마냥 지레짐작해가지고 아까도 그분 그렇게 댓글 달았잖아요. 제가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고 돼 있고
제가 막 남을 죽인다는 그런 비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뭐 쪼매난 그런 대구 지방 부동산 갖고 몇 개 가지고 까불락까불락 된다고 돼 있고, 이게 제가 선동한다고 돼 있고, 제가 하면 올바른 투자고 남이 하면 적폐라고 돼 있고, 제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게 좀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 두 번째 분 있잖아요. 두 번째 분. 그 과천에 막 자산가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이 아마 이해를 좀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해를 쉽게 다시 한번 가정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가정해가지고 이분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댓글이 본인의 대댓글이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왜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빠르거든요. 과천에 이렇게 41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 직장인이 41살인데 과천에 아파트를 아까도 대출이 부동산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과천에 집값이 싸다 해도 뭐 매덕 최소한 10억 이상 할 건데 그 돈을 과연 이분이 직장 근로소득으로서 벌었을까요? 그래서 댓글에 이렇게 적었다 봅시다. 제 지레 짐작으로요. 아니 그 과천에 아파트 그거 본인 돈으로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이 불법 증여해 준 거 아니야? 돈을 무단으로 막 이렇게 대출이 아니고 그 부모가 그냥 돈을 그냥 입금시켜줘가지고 계좌이체 해가지고 막 그런 증여세나 이런 거 내지도 않고 한 거 아니야? 또는 오피스텔 두 채 가지고 있고 과천 아파트 세 채잖아요. 그러니까 총 부동산이. 이것도 그분 아까 처음에 얘기로는 다주택자고 그 주택 가격을 오린 주범이죠, 이분도. 그래서 그런 막 비난의 댓글 썼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받았던 그런 댓글을 막 악의적으로 막 달았고, 주식도 이렇게 막 매덕 가지고 있는데 주식도 매덕이나 가지고 있다고? 이건 뭔가 이상한데? 아니 일반 직장인이 어떻게 아파트도 있고 주식도 있어? 이거 불법적인 뭔가 루트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이렇게 만약에 썼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허위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직장인 근로자 아니고 나는 뭐 사업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만약에 치는데 또 누가 아니 당신 그 사업 관련돼가지고 그 제대로 그 회계 처리한 거 맞아? 혹시나 뭔가 비자금 빼돌려가지고 당신 그렇게 해서 매덕 회사 돈 빼돌려가지고 투자한 거 아니야? 이렇게라도 댓글 달았다 치자고. 이거는 허위 사실 유포죠, 여러분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에게 만약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다, 악플을 막. 그러면 이분이 제 입장 조금이라도 이해가 갔을까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그 건전한 비판,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제가 원룸 투자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아닙니다, 다코스님. 지금 트렌드는 이런 투자 방법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건전한 서로 간의 발전이 되고 투자 방법을 공유하고 이렇게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없는 사실, 뭐 공개 처형했다, 제가 자부심을 뿜뿜해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유튜브 나가지고 뭐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집값을 올린다, 뭐 공개 처형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했고 뭐 사람을 죽이는 어쩌고저쩌고 집값을 올리는 제가 주범이고 선동했다. 그건 없는 사실이잖아.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허위로 해가지고 유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영상을 찍어도 그분들이 안 볼 것은 저는 알죠. 그리고 그 악플이라든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는 분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은 압니다. 아는데 영상이 보시는 분들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타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타인에게. 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피해 주면 반드시 돌아오죠, 나에게. 뭐,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나에게 피눈물 나게 된다.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듯이, 심각한 사회 범죄임을 인지를 해야 된다. 개구리한테 돌 던지는 사람은 기억 안 날 수 있죠. 근데 그 돌 맞는 사람들은, 맞는 그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 연예인들 중에 막 아니면 운동선수 중에 막 학폭 얘기 나오죠, 예전에. 학창시절 한순간에 뭐 철없이 했다, 나는 뭐 그때 당시에 사과했다. 뭐 그때 당시에 본인 기억에는 잊혀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뭐 쿨하게 악플 지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좀 도를 넘었다. 없는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전에 내가 정말 상대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인가. 이거 진짜 팩트를 기반으로 한 그 비판이, 건전한 비판이 아니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내 의뢰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심각한 범죄다.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제가 뭐 관련된 이런 저런 얘기를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최소한의 선을 넘지 말자, 제발. 우리 흉기 없는 살인이다. 악플 넘어서는 안 되고 허위 사실도 유포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오늘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뭐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없어지지 않을 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알자는 얘기죠. 우리는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점만 배우고, 제가 아니다 싶은 거는 그냥 제 말씀 중에서도 흘려버리시면 되는 거죠.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꼭 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응원의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도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앞으로도 영상 제작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주저리 제가 말씀 길었는데 죄송하고요. 그래도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겠다.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되겠다. 강한 어조로.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